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섭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은 이제 괜히 긴장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소아 환자가 오셨을 때인데요. 소아 환자는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아픈 부위 표현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제 괜히 좀 더 조심스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이 고관절 부위, 이 엉덩관절 부위를 아파하고 잘 못 걷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소아에서 특히 잘 발생하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두와 비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고관절인데요. 이 부분이 이 대퇴골두 그리고 이 골두를 싸고 있는 비구라는 이 두 뼈가 만나는 부위가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주위에 이렇게 보이는 막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두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 이 부위를 활액막이라고 하고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내에 관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초음파 사진이에요. 이 염증이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초음파 사진인데 보면은 이 까만 부분이 이 관절 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 내에 물이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질환은 소화기에 잘 발생하고 고관절 부위에 이제 비특이적인 염증 질환으로 대부분은 이제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과 소염제 정도로 치유가 잘 됩니다. 10살, 10세 이하에서 고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주로 3살에서 8살까지 많이 호발된다고 되어 있고요. 재발률은 4에서 6%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보면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재발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에서도 간혹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고 나면 간혹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원인과 이제 임상 증상을 보면은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원인은 다만 이제 감염, 외상, 알레르기성 과민증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주 증상인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감기와 같은 이제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가벼운 외상 후에 생기기도 하고요. 서해부나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잘 걷지 못하는 파행이 생기게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운동 범위 제한도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거는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표현하거나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관절부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증상이 발생하면서 미열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은 드물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증상의 기간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보통 일주일 내외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될 수도 있고 평균 10일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4주 이내에는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감염과 관련이 있는 백혈구 수치나 ESR, CRP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데 보통 약간은 증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과 구분하는 건데요. 일과성 활액막염의 경우에는 특별히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지만 화농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정형외과적 응급으로 항생제 치료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료 방향도 더 어려워지고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 증상과 검사로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감별을 돕기 위한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처 크라이테리아라고 이제 부르는 거를 보면은 이제 체중 부하 가능한지 그리고 체온이 38.5부 이상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염증 수치 관련된 수치들이 상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당 항목에
양성 개수에 따라서 화농성 관절염 가능성을 확률로 제시해 주는 건데요. 만약 이 항목 중에 3개 이상에서 양성이 나오면 화농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급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대부분 정상인데요. 관절 삼출액이 증가하면 약간 이제 내측 관절 간격이 증가한 소견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관절 내 삼출액, 물이 찬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인데 화농성 관절염과의 감별을 위해서 초음파상에서 삼출액이 보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 천자, 물을 뽑아서 그 관절액으로 균검사나 백혈구 수치를 포함한 염증 수치를 보는 검사를 나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주사 검사, 이제 뼈 스캔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정상이거나 고관절 부위 흡수가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된 소견이 관찰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RI 검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관절 내 삼출액 증가 외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환인 레그 칼베 페르테스라고 하는 그 병이나 또 이런 병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결핵성 관절염이나 골수염, 류마티스 관절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는요, 이제 통증이 소실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안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게 된다고 되어 있고, 관절 운동 범위는 보통 일주일 내외에 호전된다고 합니다. 이제 관절 운동 범위 회복 후에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체중 부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매우 드물지만 이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견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요. 견인 시에는 이 관절 안쪽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 고관절을 30도 이상, 30도에서 45도 정도 이제 굴곡시킨 상태에서 견인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가성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가성 활액막염 자체는 사실 안정하고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좋아진 질환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많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치료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자녀가 갑자기 고관절부 통증을 호소하거나 통증 호소 부위가 애매하지만 대퇴부나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에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근처 정형외과 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